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형사 완전 정복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회의 오래된 수사 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의 동의 없는 수사 정보의 유출. 자, 아무리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피의자로서 강제 수사까지 당하면서 또 언론에까지 노출되거나 제3자들에게 자신의 수사 상황이 알려져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공개 재판으로 공소 제기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자, 오늘은 이처럼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수사관의 행위가 왜 처벌되는지, 그리고 또 왜 크게 처벌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다룰 이야기는 한 수사관의 실제 행동을 법적으로 분석해 보는 겁니다. 사실 최근 특별검사들이 하는 매일 에브리데이 브리핑 이런 것들도 실제의 이런 분석 대상이 됩니다. 동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수사관이 참고인들에게 전화로 사건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피의자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 다른 경찰서에도 사건이 있다는 내용, 이런 것들을 직접 관련성이 없는 피해자도 아닌 참고인들에게 내용을 고지합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던 참고인들이 깜짝 놀라고 이 내용에 대해서 피의자가 된 당사자에게 연락을 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면서 일단의 소요도 발생합니다. 자, 이 하나의 또는 여러 번의 반복된 행위가 과연 어떤 법적 문제를 일으킬까요? 우리는 이 하나의 행위가 피의 사실 공표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것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를 이제 퀴즈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의 수사관의 행위,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해 보실까요?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괴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퀴즈로 하시면 좀 기억이 잘 납니다. 수사관이 참고인들에게 전화로 피의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린 것이 아니니까 이건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 O라고 생각하십니까? X. 공표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고인들이 여러 명이고 그들에게 알린 내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쉽게 퍼질 수 있다면 이것은 공표에 해당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수사관의 행위는 피의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퀴즈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피의사실 공표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동시에 성립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답은 피의사실 공표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각각 성립한다. 그래서 가중처벌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피의사실 공표죄는 피의자의 인권, 우리가 강력범죄자도 신상을 공개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죠. 수사기관이라고 해갖고 범죄자야 라고 단정짓고 자기가 이건 혐의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당사자인 피의자에게 또는 피해자에게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제3자 또는 언론기관에 대고 이런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프레임을 씌우는 행동, 이게 바로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또 전과자다라고 말만 해도 그것을 대한민국 법원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명예훼손이다라고 판단한 바가 있는데 수사기관이 앞장서서 어떤 혐의로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것들이 있지요. 강제추행 혐의로 또는 사기 혐의로 이렇게 조사를 받고 있다. 근데 일부 사건들 또는 대부분의 사건이 기소 불송치가 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포함되어 있는, 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침해 문제도 당연히 발생하겠죠. 전과만큼 또는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만큼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법원은 이렇게 서로 피해 법익이 다르고 또 구체적으로 혐의 사실에 대한 행위가 구별될 수 있는 피의사실 공표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라고 해서 가중처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 퀴즈입니다. 이건 좀 실무적인 내용인데요. 경찰관이 피의사실 공표죄를 저질렀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자, 그때 가장 효과적인 고소 방법은 OX입니다.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서에 고소하는 거다. OX. 자, 정답은 X입니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직무 관련 범죄죠. 자, 동료 경찰관이 수사할 경우 이거 아무래도 공정성, 팔이 완전히 확 안으로 굽고
일대 또 소란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경찰관의 직무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직접 고소를 하는 방법, 이거를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검사에게 이와 같은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이 점을 잘 활용해서 고소 절차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피의자의 동의 없이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는 그 개인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아무리 공익해도 아직 수사 진행 중 아닙니까? 피의자의 사회적 평판은 물론이고 직업, 가족 관계까지 아주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힐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위헌적인 행동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피의자가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아서 대통령까지 나오고 피선거권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 해도 되겠습니까? 자, 만약 피의사실 공표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저와 같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서 그 수사 담당자를 고소해야 됩니다. 가장 적절한 고소기관은 검찰인데요. 자, 문제는 검사가 또 이런 행동을 할 때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공수처에 고소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사실은 처벌되게 되면 거의 파면 사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입니다. 오늘은 피의사실 공표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두 가지 범죄가 어떻게 하나의 행위로 성립하고 또 그게 두 개의 범죄로서 가중 처벌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수사관이 가진 강대한 권한, 피의자를 오라가라 할 수 있고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수사관의 부적절한 언행, 행동 하나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를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특히 올바른 고소기관을 선택하는 것, 이와 같은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는 핵심입니다. 형사 완전 정복, 형사법을 아는 것이 곧 완승의 길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중요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 깨진 거울 속 내 얼굴이 보여 모든 빛이 날 삼키는 검은 소용돌이 귓가엔 속삭임 그건 내 목소리 도망치고 싶어도 내 발은 멈췄지 이건 꿈이 아니야 아니라고 해도 깨어있어도 악몽 속에 갇혀있어 내 안의 소리 내 밖의 그림자 현실은 어디야 난 묻고 또 묻어 구름은 울고 빗방울이 피가 돼 골목 끝에 누군가 나를 쳐다봐 웃는 얼굴인데 눈빛은 얼어붙어 그건 내 모습일까 또 다른 나일까 모든 게 날 속여 진실은 어디에 이건 꿈이 아니야 아니라고 해도 깨어있어도 악몽 속에 갇혀있어 내 안의 소리 내 밖의 그림자 현실은 어디야 난 묻고 또 묻어 너무 많은 소리 너무 많은 색 모든 게 퍼져서 경계가 사라져 손을 뻗어도 잡히지 않아